in the land. That's because after Trump faced a stinging week of pushback from the lower courts on a number of his controversial policies, it's expected that he will take his grievances to the conservative majority Supreme Court in an effort to overturn those rulings. Already this week, Trump has asked the Supreme Court to step in and overturn a ruling that found his sweeping tariffs to be illegal. Since returning to the White House, SCOTUS has come to Trump's aid on a number of cases. We've talked about him on this show, leading to the ire from other federal judges. 기관 최고위층에서 시작되는 특정 제스처는 공식 선언 없이도 효과를 발휘하는 변화를 드러낸다. 1월 셋째 주 초 워싱턴 DC에서 전국판사협회가 주최한 전통적인 법조계 행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부 구성원과 연방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공개 세션에서 미국 대통령은 해당 행사에 기대되는 제도적 어조를 깨고 대통령 권한이 판사들의 해석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내내 그는 사법부의 역할을 정치적 장애물로 언급하며 대법원의 특정 판결들이 사법 기능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암시했다. 즉흥적으로 나온 이 발언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 다른 손님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떠났다. 이 행동은 절제된 모습이었고 명백한 항의의 신호는 없었지만 카메라에 포착되어 즉시 단절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강당 안에서 일어난 일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 판사가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중하고 제도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이탈 행위는 사법부 고위층이 행정부에 대해 취해온 행동 양식에 있어 중요한 단절을 의미한다. 해당 판사나 대법원 전체가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이 제스처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법원장실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절제된 어조의 이 문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문서는 미국 헌법 체제의 기둥으로서 제도적 안정성과 사법부 자율성 존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직접적인 대립을 피한 이 성명은 제도적 지표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공식적 수단을 통해 대응한 것이다. 이 상황은 특정 법적 결정이나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 권한이 반복된 발언과 태도를 통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었다.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 결정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고 특정 판사들이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고 있다고 암시하자 여러 제도권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의회 지도부에서는 이 사건을 은근히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적으로 권력 간 긴장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행사에서 퇴장한 장관의 행동이 공개 선언과 동등한 효과를 냈는데 이는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의전 위반 때문이었다.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지만 모두 무언가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단순한 경솔한 발언이나 일회성 반응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행정 의제에 반하는 사법부 결정을 의심해 왔다. 최근 최소 3차례의 행사에서 연방 판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이 민의를 거스르는 이익에 연루되어 있다고 암시했다. 초기에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여겨졌던 이러한 발언들은 비상권한, 관세 정책, 이민 정책 등 대법원의 연속된 판결 이후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배경에는 의회가 입법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을 때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헌법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대통령직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제도적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 대법원 장관의 제스처는 비록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관측통들이 지금까지 넘지 않았던 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을 제도적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은 헌법학자와 법학 교수들이 잇따라 의견을 표명하면서 힘을 얻었다.
당장의 미래에 대한 추측은 비하면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퇴장 제스처가 권력 간 전통적 소통 채널을 넘어선 불일치의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집단적 결정도 조율된 행동도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맥락, 대통령의 연설이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상대화한 점은 그 무게를 더한다.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례에 기반한 제도에서는 되돌려지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사건은 더 큰 맥락과 연결된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관 간의 공식적 대립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불일치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적은 명시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제도적 신호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바의 일부입니다. 이런 유형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해보세요. 우리는 결과가 예상되기 전에 형성 중인 사실들을 추적하며 그 의미가 구축되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관 사임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제도적 불안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다른 기관들의 동시적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전 몇 주 동안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 확대와 직접 관련된 사건 최소 5건을 심리 일정으로 추가했다. 이 소송들은 서로 다른 주제, 경제적 비상사태를 이유로 부과된 관세, 추방에 관한 행정명령,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절차적 보장 중단, 의뢰를 다루지만 다른 권력기관들이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을 때 행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공통적으로 제기한다. 이러한 주제적 집중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전부터 법조계 내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함으로써 정치적 차원을 넘어선 분쟁의 수렴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제도적 구조 자체에 관한 것이다. 이 시점부터 병행 움직임들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행위를 감독하는 위원회들이 입법 교착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법조인과 전직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청문회는 아직 결론적인 보고서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입법부가 헌법적 긴장 완화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연방판사협회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 차원의 논쟁에서 거리를 두던 주법원위원회들도 백악관의 과격한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조율된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스처들은 점진적인 수렴을 시사한다. 이처럼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동일한 불안정 요인에 대응하여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러한 수렴은 대법원 장관의 제스처가 고립된 행위가 아닌 이미 진행 중이던 불안감의 응결점으로 읽힌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관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은 특정 헌법 조항을 다루지만 그 해결은 권력 간의 기능적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송 기록에 제시한 주장들, 특히 행정부가 위기라고 판단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관점, 이 법원의 역할을 자문기관으로 축소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에 도전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대통령 발언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특정 사안들은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태도는 판사에 대한 명시적 공격 및 사법부의 정당성에 대한 공개적 의문과 결합되어 제도적 붕괴의 더 광범위한 양상을 구성한다. 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백악관의 권력 간 상호 견제 체계에 대한 입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결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비상선언의 사용을 강화하며 입법 협상을 회피하고 반대되는 사법부 결정을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현행 법률 조항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과 법적 정당성 사이의 역사적 균형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 행위의 합법성보다 이러한 수단이 제도적 중재를 우회하는 데 얼마나 빈번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심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는 단순히 조치의 합헌성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경계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치 분석가들은 대법원이 공개적 논쟁에 노출된 정도에 주목해왔다. 판결의 가시성 증가, 집중적인 언론 보도, 양극화된 반응들은 대법원을 중립적 중재자로 인식하던 시각을 정치적으로 관여된 행위자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판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치 환경에서 판결이 해석되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법원장 본인도 이전 발언에서 법원이 비당파적 기관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사건 이후 발표된 성명은 이러한 사법부의 정당성 수호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역할이 헌법적이며 우발적이지 않으며 그 권위가 정치적 정당화에 의존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 환경 또한 이 논쟁을 둘러싼 제도적 수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외국 관측자들은 미국 법체계의 내부적 전개 양상을 더욱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법치 상태를 추적하는 기관들의 최근 보고서들은 미국 사법부에 가해지는 제도적 압력의 증가를 위험 요소로 언급했다. 비록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외부 분석은 법조계 엘리트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제도적 관용의 한계에 대한 내부 논쟁에 기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치적 파장이 직접적인 사건들을 판결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법 기능과 대중의 기대 사이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해졌다. 관찰되는 제도적 수렴은 조율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 반응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행정부로부터 오는 동일한 신호들에 반응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신속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는 환경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회의실을 떠난 장관의 행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련의 반응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며 이 반응들이 합쳐져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아직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의 구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 궤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층층이 쌓여가며 지속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찰 방식을 여기서 제안합니다. 공개적인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세부 사항과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법률 행사 중 발생한 사건과 대법원장의 후속 반응은 단순한 의전상의 사건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역적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일이 제도적 무게를 띠게 되었고 시스템의 핵심에서 실제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해석적 논쟁의 장을 열었다.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대법원장의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퇴장한 행동은 단순히 불편함을 표현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 재편의 신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사법부는 공식적 결정 외에도 자위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상징적 태도를 채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효과적인 사법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점에 대법원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제스처와 대법원장의 성명은 따라서 권위 재확립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마치 법원이 침식이 규범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다 신중하게 재구성이라는 개념에 덜 치우쳐 해석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해당 장관의 제스처와 대법원장의 공개 발언은 반드시 공격적인 제도적 움직임의 시작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미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침식 과정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행정부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공공 이미지를 보존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진행 중인 제도적 재편의 이정표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자율적 공간이 점점 더 압박받고 있다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위험은 단순히 권위 축소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들이 보내는 경고와 신호가 극심한 양극화와 빠른 정보 순환이 특징인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요소 중 하나로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논쟁은 개별 사건을 둘러싼 논의에서 벗어나 대립의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일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마찰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미국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전환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역사적 선례를 관찰하는 법학자들은 권력 간 긴장이 고조된 다른 시기에도 대법원이 분쟁이 공개적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하고 종종 온건한 헌법적 근거에 기반한 기술적으로 견고한 판결로 대응해 왔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달라진다. 일관된 판결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반대 판결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사법부를 반민중적 이익과 연관시키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대법원의 제도적 공간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갈등은 단순히 법적 해석을 넘어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의 구속력을 인정할 의지 자체를 둘러싸게 된다. 일부 해석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한다. 수사적 격화에 대한 국회의 태도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일관된 입법적 대응의 부재가 사법부의 고립을 직접적으로 부추긴다고 본다. 헌법 규범을 방어하기 위한 조율된 제도적 움직임이 없으면 대법원이 보내는 신호는 정치적 제지력을 상실한다. 바로 이 공백 속에서 위험은 확대된다. 사법적 결정이 상대화되거나 무시되거나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대응이 없는 상황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는 작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되는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헌법적 파탄을 선언할 필요조차 없다. 반복과 관용으로 제도가 무력화되어 법적 한계가 추상적 참조로만 존재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대해 어떤 방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 논쟁의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대법원이 행정부와의 마찰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헌법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결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된다. 또 다른 가설은 제도적 억제 전략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널리 공유 가능한 기술적 근거로 구축된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법원의 내부 단결을 유지하고 여론 앞에서 외부적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두 길 모두 비용은 클 것이다. 법원은 법적 한계와 상징적 권위를 동시에 시험하는 환경의 압박 속에서 갈등의 확대 위험과 점진적 효과 상실 위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열려 있다. 명백한 단절의 공식적 신호는 없지만 최근 사건들은 전통적인 억제 메커니즘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법관의 개별적 제스처가 지닌 상징적 힘은 여전히 이 순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시스템 내부에서 발신된 침묵의 경고로 시스템의 형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들의 진행, 판결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부가 부과된 한계를 준수할지 아니면 도전할지에 대한 의지가 이 사건이 단순한 예외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적 패턴의 시작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모호한 신호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전개 상황을 주시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갈등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억제 수단이 여전히 효과적인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가 고립된 긴장 상황인지 아니면 헌법적 권위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권력의 일상적 실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험받는 더 깊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